매일 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는 그 시간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55년간의 임상 경험과 17년간 저 자신이 겪었던 야간뇨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결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살 비뇨기과 전문의로 55년을 일해온 황세중 원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역시 17년간 야간뇨로 고생했던 환자였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3번, 4번, 많게는 5번씩 깨며 고통받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한 번도 안 깨는 법, 그리고 수술 없이 약 없이 편안히 주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요. 치유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할머니는 79살,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내원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원장님, 그냥 한 번만 쭉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소원인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 간절한 목소리에 담긴 피로와 절망이 느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넘기시는 이 증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의 시각에서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건강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는 낙상 사고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1년 내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76살 고도진 어르신은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허리를 골절, 장기 입원하셨습니다. 고도진 어르신은 입원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그냥 소변 참고 자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소변을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광에 무리를 주고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죠. 또한 수면 단절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할 뿐 아니라 낮 동안의 졸음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나 우울증까지 발생시킵니다. 70살 윤미경 여사는 밤마다 4번씩 깨다 보니 낮에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고 결국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처럼 야간뇨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미경 여사는 사고 후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이제 손주들 태우고 놀이터도 못 가요. 운전이 무서워서. 이렇게 야간뇨는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밤마다 소변이 마려울까요? 과학적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젊었을 때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감소해 밤에도 소변이 계속 생성됩니다. 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이 호르몬이 20대 대비 약 40%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방광의 노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통 400에서 500cc까지 소변을 담을 수 있지만 노화된 방광은 200에서 300cc로 수용 용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방광 근육의 민감도가 증가해 적은 양의 소변에도 쉽게 신호를 보내죠. 이는 마치 오래된 풍선이 새 풍선보다 탄력성을 잃고 쉽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초음파로 확인해 보면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젊은 환자들에 비해 방광 용적이 약 30% 정도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성별에 따른 특수 원인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흔한 원인이고 여성은 폐경 후 골반 근육 약화로 방광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남성 환자 중 약 60%가 전립선 비대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방광에 잔뇨가 남아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이 약해져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력에 의한 다리 부종인데요.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쌓이고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죠. 특히 심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노인들에게서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다리 부종이 심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밤에 소변량이 무려 1000cc 이상이었어요. 평균적인 야간 소변량이 400에서 500cc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은 양이죠. 이 외에도 당뇨병, 심부전, 수면무호흡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소변량 자체를 증가시키고 심부전은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 소변 생성을 촉진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해 가슴 내 압력이 변화하면서 이뇨 호르몬인 AMP 심박 나트륨이뇨 펩티드의 분비를 증가시켜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확실히 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수분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곡물, 과일, 요구르트 같은 음식에도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수박 같은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이니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차 한 잔이 그렇게 당기실 때가 있죠? 그럴 땐 허브티나 카페인이 없는 차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물 조절만으로도 야간뇨가 40% 정도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물을 마실 때도 홀짝홀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변 생성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필요한 수분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도 무리하게 물을 마시다가 야간뇨가 심해진 분도 계셨어요. 수분 섭취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이 핵심입니다. 둘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단 10분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쌓인 부종이 빠지면서 밤중에 소변으로 변환될 수분이 미리 제거됩니다. 80살 정인구 어르신은 이 방법만으로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황 원장님, 정말 10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한두 번만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확연히 다르네요. 정인구 어르신은 방법도 간단히 알려주셨는데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팔걸이에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 다리 밑에 베개 몇 개를 받치는 방법을 사용하셨답니다. 다리 올리기를 할 때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게 올리면 불편해서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심장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활용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으시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또한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가볍게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면 순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취침 전 2번 소변 보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그로부터 10분에서 15분 후에 한 번 더 화장실에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변 후에도 방광에는 항상 잔뇨가 남아있기 마련이니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야간뇨 횟수를 평균 3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잔뇨가 남아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현상인데 특히 남성 전립선 비대 환자나 여성 골반 근육 약화 환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소변을 볼 때 억지로 보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방광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바로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활동하면 소변이 또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넷째, 발을 따뜻하게 하고 조명을 최소화하세요. 양말을 신고 자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 소변 생성이 억제됩니다. 또한 화장실에 갈 때 밝은 불을 켜면 멜라토닌이 파괴되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수면등이나 센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따뜻한 양말 착용만으로도 야간뇨가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죠. 발을 따뜻하게 할 때는 너무 두꺼운 양말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양말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또한 취침 전 따뜻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분 정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혈관 확장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이완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조명에 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야간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가능한 한 은은한 불빛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모션 센서 야간 등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은은한 불빛을 제공하므로 밝은 천장등을 켜지 않아도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 다시 잠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특히 짠 음식은 피하세요. 소금이 많은 음식은 몸에 수분을 끌어들여 나중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취침 전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고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니까요.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어 야간뇨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5가지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첫째, 이 방법들을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심장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이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도 야간뇨로 내원했다가 당뇨를 발견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둘째,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색이 진해졌다면 요로 감염이나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소변색은 건강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나 연한 호박색인데 어두운 갈색이나 붉은색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는 감염, 신장질환, 때로는 암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변 시 통증이나 잔뇨감이 있다면 역시 감염이나 전립선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 화끈거림, 따가움 등은 정상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의 가능성이 있으니 비뇨기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넷째,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면 급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어요. 평소 한두 번 깨던 분이 갑자기 4~5번씩 깨신다면 이는 급성 요로 감염이나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째, 낮에도 소변을 참기 힘들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요일을 느끼거나 화장실 위치를 항상 확인하게 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시간당 한 번 이상 경우라면 과민성 방광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와 골반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68살 김태윤 씨는 야간뇨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윤 씨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 혈당이 매우 높았고 이미 초기 신장 손상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병원에서 조기 진단을 받고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합병증 예방이 가능했을 텐데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검사는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요속 측정 등은 10분 내외로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은 전립선 초음파, 여성은 골반 근육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통증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변 검사는 감염, 당뇨,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간단한 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신장 기능, 전해질 균형 등을 확인합니다. 요속 측정은 소변이 나오는 속도와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특수 장비가 달린 화장실에서 평소처럼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남성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검사인데요. 실제로는 간단하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복부 위에서 하는 초음파로 충분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직장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여성의 골반 근육 초음파 역시 외부에서 진행되는 피침습적 검사입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야간뇨 문제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 중 약 70%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30% 중에서도 대부분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7일 실천 플랜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일 1차에는 오후 6시 이후 물 완전 차단을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도 가능한 적게 드시고요. 첫날부터 너무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때 반 컵 정도의 물은 허용하세요. 하지만 식사 후에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소량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1차와 3일차에는 여기에 저녁 식사 후 10분간 다리 올리기를 추가하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4일차와 5일차에는 자기 전 2번 배뇨 루틴을 추가하세요. 첫 번째 화장실 다녀온 후 10분에서 15분 후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소변이 충분히 모이지 않고 너무 길면 이미 잠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6일차와 7일차에는 양말 신기, 조명 줄이기, 가능하다면 가벼운 다리 마사지까지 추가해 보세요. 다리 마사지는 발목에서 시작해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해주면 됩니다.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편안한 정도로만 하세요. 이는 다리에 정체된 수분이 순환계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간단한 수면 일지를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간단히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야간뇨 횟수, 마지막 수분 섭취 시간, 다음날 컨디션 등을 기록하면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기록을 통해 카페인이 자신의 야간뇨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분도 계셨죠. 75살 박영자님은 매일 저녁 커피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수면 일지를 기록하면서 커피를 마신 날에는 야간뇨가 4번, 마시지 않은 날에는 2번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커피가 문제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일지 없었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네요. 이처럼 수면 일지는 자신의 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기록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날짜,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야간뇨 횟수, 마지막 수분 섭취 시간, 그날의 특별한 음식이나 활동, 다음 날 컨디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기록해도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수면의 질을 측정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소리를 통해 얼마나 깊이 잤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도 알려주어 수면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술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도구도 활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야간뇨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저 황세중도 65살부터 17년간 야간뇨로 고통받았지만 이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지금은 매일 8시간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70살 때만 해도 밤에 3번씩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에게 조언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의사도 사람이니까 라며 합리화했죠.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뻔한 사고를 겪고 나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고 약 2달 만에 야간뇨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다 방향 감각을 잃고 문 대신 벽을 향해 걸어가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은 내가 만약 골절되면 수술은 누가 해주지? 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자신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첫 번째 환자라고 생각하고 야간요 해결에 진지하게 접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물 조절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 대신 젖은 수건으로 입술을 적시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것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다리 올리기와 2번 배뇨법을 실천했고 세 번째 주에는 양말 신기와 조명 조절까지 모든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야간요가 2번으로 줄었고 2달이 지나자 1번으로 지금은 대부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잡니다. 제가 81살의 나이에도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수술이나 약 없이도 삶의 질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동료 의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 시점은 1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여러분의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낙상,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우울증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수면도 방해하여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야간요 때문에 부부가 별실에서 자게 되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78살 정미숙 여사는 밤마다 3번씩 화장실에 가면서 남편의 잠까지 방해했고 결국 별실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50년 넘게 함께 자던 남편과 떨어져 자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간요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다행히 정미숙 여사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후 야간요가 1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다시 남편과 한 방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요가 가끔은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외에도 신부전,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드물게는 신장질환이나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야간요는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살 이상우 씨는 야간요가 심해져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매우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었지만 만약 야간요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상우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야간요 때문에 병원 온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네요. 물론 모든 야간요가 심각한 질환의 신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차라리 검사를 받고 괜찮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간요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반적인 운동을 해보세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과적인데 남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운동을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방광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완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는 다리 부종 해소에도 좋습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적정 온도 24에서 26도, 조용한 환경, 편안한 침구 등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야간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환경은 수면을 방해하니 주의하세요. 넷째, 수면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야간요 개선은 단순히 밤에 덜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기찬 아침, 에너지 넘치는 하루,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들이 야간여가 개선된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입니다. 그만큼 수면의 질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강연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양질의 수면 덕분입니다. 좋은 수면은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꼭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건강을, 나아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둡고 긴 밤이 아닌 편안하고 달콤한 수면의 시간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 55년을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흔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야간요도 그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는 것이 모여 한 달, 1년, 10년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내원하신 83살 김영호 어르신은 야간요가 개선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한 번만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야 손주들하고 놀아줄 기운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조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실천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3일째 도전 중인데 한 번만 깼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비법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그리고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